삼성 라이온즈 정식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 대행이 이제 대행 꼬리표를 떼고 드디어 감독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이 계약금 3억, 연봉 2억 5천, 옵션 5천만 원 등 3년 최대 12억 원에 또 사인을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퇴 후 2017년부터 5년 동안 삼성 수비 및 작전 코치 역임했고요. 2군 감독으로 또 선임되면서 신인 발굴에 기여를 했고, 허삼영 감독이 물러난 다음에 1군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았습니다. 9월 이후 승률 1위 기록하는 등 위기에 빠진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감독 대행에서 감독으로 선임까지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승엽 감독 얘기도 또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독 대행에서 감독이 되는 과정이 좀 지리멸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승엽 감독을 놓고 뭐 삼성이나 두산이나 많이 좀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을 조금 더 빨리 감독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조금 기다리다가 이승엽 감독이 이제 두자로 가면서 좀 확실하게, 네. 감독을 선임됐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삼성 그 마지막 경기 때 대구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진만 감독 잠깐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박진만 감독도 감독에 대한 그 얘기를 못 들어서 조금 뭐 기다리는 입장 뭐 좀 그랬어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받겠죠. 그리고 뭐 감독 대행이지만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구단에서 빨리 얘기를 안 해주면은 사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지금 이 감독 발표까지 좀 질질 끈 구단 대처가 아쉽다. 삼성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어차피 될 인사였으면 아예 좀 빠르게 결정을 해주는 게 감독에게도 굉장히 또 좋은 내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동기부여로 작용을 할 텐데 지금 뭐 이승엽 감독 간다고 하니까 후보군 여럿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뭐 갑자기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김태형 감독이 데려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 싶었을 것 같아요. 박진만 감독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구단이 감독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무슨 그 FA 뭐 대학급 FA를 잡아준다거나 이러면서 힘을 실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임을 빨리 해주는 것도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삼성이 조금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뭐 전통적으로 좀 늦어요. 암천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조직 생활해봐서 아시겠지만 팀장이 문제가 생겨서 팀장 대행하는 것과 정식으로 팀장 취임하는 게 같다고 느끼세요. 저는 대행 성적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행 성적 의미 없는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 감독보다 대행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대행인데 열심히 안 하면 또 보여지는 면도 또 안 좋고.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면 저 감독 되려고 되게 애쓴다. 뭐 이런 비아냥도 듣고. 감독 대행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이 의미 없다는 거는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감독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수단을 시즌 전에 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독 대행은 그 꾸렸던 전력을 도중에 그냥 이어받아가지고 남은 시즌을 또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행일 때는 팀 전체를 저희가 장악할 수가 없어요. 코치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 내기 쉽지 않은데 뭐 오히려 그 부분에서 뭐 자유롭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시기에서 박진만 감독이 잘했고, 제가 박진만 감독은 잘 아는 편인데 굉장히 진중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묵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하면 잘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도 결국에는 참 이 우여곡절 끝에 감독으로 또 부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감독 대행 때 보여준 모습이 안 좋거나 혹은 이제 지도력이 안 좋거나 성적도 안 좋았거나 막 이런다면 오히려 대행 경험이 앞으로 감독으로 가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박진만 감독 대행 같은 경우는 대행 시절에 워낙에 또 빨리 팀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장 같은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구단 정기 인사를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홍준학 단장에 대한 저것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얼굴 뵌 적도 없고. 근데 뭐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뭐 평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삼성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지원 자체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단장 입장에서도 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신의 폭이
좁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 뭐 단장이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하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하는 거고 단장이야 뭐 구단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단장 입장에서는 뭐 비싼 선수 사올 수 있고 팀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단장이라는 분들은 그 팀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수를 사오고. 근데 뭐 구단에서 돈이 없으면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할 때 그 삼성하고 지금 삼성은 그 스포츠단의 지원이 다르니까요. 하긴 네. 많이 좀 다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이제 보니까 박진만 감독님 정말 무섭냐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좀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냐 뭐 이런 얘기. 글쎄요, 뭐 저한테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네. 김태형 감독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독이 되면은 없는 카리스마도 만들어내야 돼요. 하긴. 예, 감독하고 선수 간의 그 사이는 사실은 존경심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막 가볍게 움직이면은 선수의 존경심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 없었던 그런 성격도 살짝 나오기도 하죠. 박진만 감독 정현욱 코치 잡는 거 보면 카리스마 있죠. 퓨전 본생님 그 카메라에 잡혔었던 그 장면 굉장히 네.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행이지만 네.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감독이 결정에 코치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이 박진만 감독이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이제 코치 의견에 따라서 그냥 끝났으면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저 감독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역시 예전에 봤던 그 박진만이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 구단 같은 경우에도 2022년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된 박진만 감독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신일 발굴과 이기는 DNA 접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팀을 이끌었고 8월 1군 감독 대행으로 신인 및 고참급 선수들의 혼연일체 속에서 시즌 끝까지 파이팅 넘치는 경기로 팬들의 성원을 받은 바 있다라면서 이제 감독 이 박진만 감독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내유외강 스타일의 준비된 지도자, 원활한 소통으로 선수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삼성의 야구가 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 좀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이 감독의 색깔, 저 감독의 색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뭐 지금 해설을 하고 있다면은 막 말 만들어냈을 거예요. 근데 뭐 김태형 감독하고든 사석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색깔이 어디 있어요? 있는 선수 갖고 하는 건데 있는 선수, 있는 재료 가지고 뭐 만드는 건데 짜장면 재료로 탕수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색깔이 있어.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선수를 이제 또 데려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자기가 선수 때 못 갖고 있던 거 그 가지고 있는 선수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요? 네. 좀 그러면 이제 좀 타격의 팀으로 네. 타격의 팀으로 이렇게 스윙도 굉장히 네. 그 거칠지만 상당히 그 무게감 있는 그리고 또 스피드 있는 선수들 좋아하죠. 그렇구나. 네. 이 삼성 라이온즈 지금 현재 있는 선수단 안에서 또 이제 박지만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야구를 어떻게 또 추구할 것인지 요거는 이제 또 고민이 이 마무리 캠프 때부터 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무리 캠프 하다 보면은 그 색깔에 있는 게 이제 슬슬 생각이 나요. 본인의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어떤 재료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라인업도 네. 그렇고요. 삼성사랑님이 여러 감독을 모신 분은 그만큼 그 장점을 융화하면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박진만 감독 쭉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 김웅룡 감독과도 했었고 네. 또 이제 예전에 뭐 김재박 감독님이랑도 했었고 네, 맞아요. 또 생각해보면 또 선동열 감독이랑도 또 있었을 네. 것 같고 또 이만수 감독인가요? 김성 감독인가요? 그때도 또 잠깐 있었던 것 같고 그 아마도 수비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비다 수비. 네, 사실 그 요번에 그 준 플레이오프도 네. 결국에는 수비였거든요. 수비에서 막아주고 끌고 가다가 이제 경기를 이기는 그런 뭐 보통의 그 포스트 시즌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박진만 감독 수비는 또 우리가 또 알아주는 유격수. 대한민국 최고였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비를 다지는 그런 그 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박진만 감독의 총액 12억 요거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요런 얘기들도 또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승엽 감독이 3년 18억에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 생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18억에 갔기 때문에 약간 좀 이 공교롭게도 둘이 또 취임 시기가 또 비슷하고 이래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박진만 감독도 우리나라 최고의 유격수긴 하지만 네. 그
이승엽 감독은 또 수식어가 국민 타자잖아요. 국민 타자니까. 여기서 조금 밀리긴 했어요. 하긴 국민 네. 유격수는 국민 유격수인데 국민 유격수보다 살짝 위에 있는 게 또 국민 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팀으로 가지 못하게 잡기 위해서는 뭔가 두산 입장에서는 그렇죠. 잡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제시를 했어야 돼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감독님 취임하셨으니 코치진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용산물개님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정식 감독이 됐으니까 박지만 네. 감독 체제 하에서 또 이 사단이 또 이루어질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후반기 성적이 좋았어요. 박진만 감독이 그렇죠, 대행 그렇죠. 이후에 그래서 뭐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엽 감독님과 박진만 감독님 두 동갑내기 두 분의 지략 대결도 또 볼만하겠네요. 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승엽 감독님 이제 두산 가셨지만 뭐 원래 응원하는 팀 응원해야죠. 뭐 그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 선수 또 기대한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